요즘 전기차 얘기가 너무 많죠. 제일 관심 있는 건 현대차가 1000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는 거에 대한 걸 텐데, 만약 나온다면 무조건 대박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가성비 전기차를 밀기 시작했죠. 폭스바겐이나 GM이 움직인다면 현대차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브랜드들은 3000만원대로 차를 출시했는데 혼자만 5000만원대로 출시한다면 팔 생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현대차도 가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오닉2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유럽 전략형 모델로 아이오닉5보다 훨씬 작고 저렴한 전기차인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쉐보레가 볼트 출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미지 자체는 추락했지만, 그래도 이코넥스 EV 같은 차들이 가격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형 SUV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나와서 보조금을 더하면 2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 일단 GM이 전기차도 이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렸고, 폭스바겐은 이걸 아예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포티지급 전기 SUV를 4000만원대로 국내에 출시하면서 저렴한 전기차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전기차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비싼 차만 있다가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를 내놨고,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저렴한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판단한 거죠. 약간 소형 SUV 열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랙스랑 QM3밖에 없던 시장에 티볼리가 등장해서 대박을 쳤고, 티볼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걸 알고 현대차 그룹이 호나, 스토닉, 셀토스로 시장을 키우고 잠식해갔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2000만원대, 3000만원대 이런 소형차급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죠. 캐스퍼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출시할 계획인데, 아마 캐스퍼라서 실망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캐스퍼는 가격 때문에 욕먹은 차 중 하나잖아요. 800만원대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었고 1000만원 초반대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풀옵션 가격이 셀토스랑 비빌 수 있는 가격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비싸서 누가 사내는 소리가 많았는데, 캐스퍼 전기차는 의외로 기대할 부분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캐스퍼 가격이 참 애매한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싼 차냐 괜찮은 차냐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단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경차라는 걸 감안하면 1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풀옵션 기준으로 보면 진짜 비싼 차가 맞습니다. 이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죠.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본 가격이 1960만원이고 옵션 비용까지 더하면 취득세 포함 2000만원을 넘습니다. 셀토스 깡통 가격이 취득세 포함 2300만원 정도니까 이 가격이면 셀토스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캐스퍼 처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1500만원 내외로 사는 게 가장 좋다고요. 터보 엔진 옵션만 넣고 스마트 트림으로 사면 취득세 포함 1480만원이고, 가솔린 터보 모던 트림에 스마트 센스랑 컴포트 옵션만 넣어서 취득세 포함 1800만원 아래로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캐스퍼를 사는 사람들이 죄다 풀옵션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판매량도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내연기관 모델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걸 생각하면 전기차는 2500만원을 넘기면 안 되겠죠. 2500만원이면 보조금 포함 1700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1700만원이라는 가격은 어쨌든 보조금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표에는 2500만원 내외, 옵션까지 더하면 3000만원을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전기차라 해도, 그리고 보조금을 더하면 저렴해진다 해도 가격표상 3000만원을 넘기는 캐스퍼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인데, 경영 SUV라서 주행거리가 당연히 짧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체가 엄청 작으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이오닉5가 주행거리 400km를 훌쩍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배터리팩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팩이 차체 아래쪽을 전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큽니다. 반면에 캐스퍼는 애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도 아닙니다. 여기에 차체도 작아서 배터리팩을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무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경차라서 모터 출력도 높은 걸 넣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랑 주행거리 사이에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캐스퍼 전기차로 500km 이상을 간다고 하는 건 에디슨 모터스 대표가 렉선 스포츠 전기차를 1000km 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캐스퍼 전기차 주행거리는 진짜 길어봐야 280km 정도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km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주행가는 거리가 100km도 안 돼서 단종됐고, 미니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160km를 넘지 못합니다. 이 급에선 250km만 나와도 정말 잘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뭔가요? 소비자들의 인식이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였습니다. 암묵적인 커트라인인 400km를 넘으려고 제조사들이 혈안이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잘 나가는 전기차는 450에서 500km가 평균치가 됐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어떤가요? 450km만 넘어도 충분히 탈만하겠구나,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캐스퍼급이 경차든 대형차든 간에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대라는 소리가 나오면 경쟁력 없는 전기차로 인식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판매량인데, 이게 가격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캐스퍼가 나오기도 전부터 욕먹었던 걸 생각하면 판매량도 절대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산차 중에 8번째, 현대차 내에선 SUV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요건 엄청
엄청나게 먹었는데 판매량은 또 엄청 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캐스퍼 가격대는 좋게 말하면 선택지가 넓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쨌든 옵션을 좀만 넣어도 비싸지는 차가 맞습니다. 만약에 출시 당시 댓글 여론대로라면 판매량이 안 나오고 현대차도 이걸 인지해서 가격을 내리던가 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너무 잘 나오니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고 이건 캐스퍼 전기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캐스퍼 가격이 이 정도인데도 잘 팔린다면 전기차를 굳이 무리해서 저렴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텐데 뭐가 문제겠어요.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기준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능도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을 100% 받기는 힘들 겁니다. 폭스바겐 ID4도 가격은 충족시켰는데 겨울철 전비가 별로라서 600만원대로 책정됐잖아요. 캐스퍼 전기차도 100% 받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좀 변수이긴 합니다. 이코노스 EV 같은 차들을 기대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대차가 2000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면 적어도 셀토스만한 전기차를 기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코노스 EV가 이미 가격을 그런 식으로 책정했고 폭스바겐도 ID 시리즈로 계속해서 가성비 전략을 가져갈 거니까요.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가 2000만원대로 나올 거라는 소식이 뭔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캐스퍼 전기차의 역할이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형 이상인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200km인 때인 1000만원대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가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충전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현대차가 충전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충전 시간도 짧은 걸 어필하면 이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주행 가능 거리가 250km 정도고 완충 시간은 5분 정도만 된다면 아마 세컨카 개념으로 구입하거나 단거리 출퇴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 자주 보이는 것만큼 좋은 마케팅이 없거든요. 캐스퍼가 출시될 당시 광고 영상에 경찰차나 우체국 차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전기 밴 모델은 우체국이나 관공서용 차로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 우체국 같은데 1인승 전기차를 도입했다가 안전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도 꽝이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듣거나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차들보다는 캐스퍼가 훨씬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량을 늘리면 점유율 자체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 눈에 익기도 좋을 겁니다. 캐스퍼는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죠. 광주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생산되고 있는 차인데 여기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에 전기차 생산 보완 설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단계별 인력을 채용한 뒤 2024년에 시험 생산을 거쳐서 하반기에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이면 이코노스 EV랑 블레이저 EV 같은 차들도 들어온 상태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한국 GM이 2025년까지 신형 전기차 10종을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딱 이때쯤이 도입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폭스바겐도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전기차도 들어와 있는 상태일 거라는 거죠. 비아디가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얘네가 좀 무서운 게 이미 유럽에서 테스트 같은 걸 해서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로 엔캡에서 현대기아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가장 큰 단점인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캐스퍼 가격이 참 고민될 겁니다. 판매량을 생각하자니 무리해서 저렴하게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너무 높게 잡자니 캐스퍼 전기차가 출시될 때쯤이면 너무 경쟁 상대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면 캐스퍼 전기차는 일단 실망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2000만원대 전기차라고 하면 셀토스급이나 아예 아이오닉2 같은 차들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2는 유럽 전략형 모델에 가깝고 국내 출시도 언제 될지 몰라서 캐스퍼 전기차의 성능이랑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